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공신력 높은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이 김하성의 양키스행 가능성을 두고 이치에 맞는다고 전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FA 김하성의 유력 행선지로 떠오른 양키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이제 2025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오프시즌은 최대어인 후안 소토가 15년에 7억 6,500만 달러에 이 매치와 계약을 맺었고, 이 번스, 스넬, 프리드 등 이 선발 최대어들도 모두 소속팀을 찾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역급 선수들이 모두 계약하면서 뜨거웠던 메이저리그 FA 시장 역시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알렉스 브레그먼은 물론이고 피트 알론소, 잭 플레어티, 앤서니 산탄데르 등 준처급 FA 선수들 역시 새 팀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김하성 선수도 역시 여러 구단들과 연결되고 있죠. 김하성 선수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유격수 보강이 필요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유력한 영입 후보였습니다. 이 샌디에고 시절 김하성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을 하면서 가치를 알아봤었던 스승 반멜빈이 사령탑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히어로즈 시절 팀 동료죠. 이정우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주전 유격수 발굴에 또 실패를 하면서 유격수 영입이 또 필요한 팀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선택은 김하성 선수가 아니라 유격수 최대여인 또 윌리 아다메스 선수였습니다. 유력 행선지였던 샌프란시스코가 사라진 후에도 이 김하성 선수는 여러 팀과 연결이 됐었는데요. 이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다저스가 김하성 선수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이 역시도 다저스가 테오스카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능성이 낮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팀, 이 내야 보강을 목표로 했었던 디트로이트도 이 김하성 선수의 예상 행선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디트로이트는 이루수 글레이버 토레스 선수와 1년 1,5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여전히 타선 강화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에 따르면 디트로이트가 플랜 A인 3루수 알렉스 브레그먼 혹은 플랜 B인 앤서니 산탄데르 선수 영입이 모두 무산될 경우에는 플랜 C로 김하성 선수의 영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플랜 C라는 거 사실 가능성이 좀 많이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여러 팀과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 김하성 선수의 행선지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팀은 월드시리즈 우승 27번에 빛나는 이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팀 뉴욕 양키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키스 사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후안 소토 선수를 놓치고 난 다음에 정말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좌완 선발인 맥스 프리드 선수와 8년에 2억 1,8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선발진을 또 보강을 했고요. 남는 선발 자원 네스터 코르테스를 유망주와 묶어서 미러키에 보내면서 특급 마무리 또 데빈 윌리엄스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컵스로부터 코디 벨린저를 트레이드로 영입한 데 이어서 1루수인 폴 골드슈미트와도 1년 1,250만 달러의 계약을 하면서 여러 포지션에 걸쳐서 약점을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양키스이지만 이 사실 소토를 포함해서 유출된 여러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올 시즌에 사실 계속 문제가 됐었던 1루는 일단 골드슈미트 선수로 채웠고 3루는 지난해 시즌 도중에 영입을 했었던 재즈 치좀 주니어 선수가 맡으면 되는데, 유격수에도 역시 지토의 후계자로 밀고 있는 앤서니 볼피 선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2루 자리, 2루 공백은 또 어떻게 메워야 될지가 또 고민입니다. 지난해까지 양키스의 주전 2루수를 맡았던 선수는 글레이버 토레스입니다. 하지만 이 토레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트로이트로 떠났기 때문에 2루수가 빈 상황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양키스는 아예 토레스에게 오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애초부터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한 태도와 이 불안한 수비로 그동안 팬들의 미움을 받았었던 이 토레스를 재계약할 생각이 없었고, 이루수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자원 또는 외부 영입을 통해서 메울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현지 매체들은 지금 양키스가 만약에 내부 자원을 통해 2루를 채운다고 할 경우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두 차례 타격왕을 차지했었던 DJ 르메이오 선수를 또 꼽기는 했습니다. 르메이유는 콜로라도 시절이었던 2016년에 타율 3할 4푼 8리를 기록하면서 내셔널리그 타격왕에 올랐었고, 2019 시즌을 앞두고 양키스로 이적해서 2020년에는 타율 3할 6푼 4리를 기록하면서 양대리그 타격왕을 차지했었던 선수이죠.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르메이오 선수는 정말 공격형 이루수로서 제 몫을 다 해줬던 선수이기는 한데요. 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2021 시즌 앞두고 양키스와 6년에 9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만 계약 이후에 또 크게 하락세를 또 겪었습니다. 일단 수비력이 떨어지면서 원래 포지션이었던 2루보다는 3루 또는 1루로 기용되는 날이 많아졌고요. 이 발부상과 고관절 부상, 이 스포츠실 탈장 등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현재
현재는 애물단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서 경기에 나오는 날에도 제 몫을 하지 못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해 67경기에 나선 르메이오 선수의 성적 타율 2할 4리 2홈런 26타점 OPS 0.527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르메유가 올해 주전 이루수로 나서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라고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디애슬레틱 같은 경우에도 르메유를 두고 지난 4시즌 동안 그가 보여준 성적에 있어서 부활을 암시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루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후보로는 오스왈도 카브레라도 있지만 이 양키스는 카브레라를 여러 포지션을 채우는 유틸리티 역할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영입 이 김하성 선수에게도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매체는 양키스가 FA 이루수로 김하성 선수를 영입하는 거는 이치에 맞는다라면서 이루수 토레스를 교체하고자 했던 이유가 이 수비와 주루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하성과 볼피가 짝을 이루면 양키스는 엘리트 키스톤 콤비 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덧붙였는데 볼피 그리고 이제 김하성 선수는 나란히 2023년에 유격수 부문 그리고 또 이제 유틸리티 부문에서 골드글러브를 또 수상한 바가 있었죠.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김하성 선수의 주루 능력 역시도 양키스가 매력을 느낄 만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팀 도루 88개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24위에 그쳤습니다. 이 시즌 도중에 발빠른 시즌을 영입한 이유 역시도 기동력 보강을 위해서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 지난해 부진하다고 했다고 해도 뭐 20도를 또 넘겨줬었고 또 이제 2023년에는 30도를 또 넘어선 만큼 양키스의 기동력 강화에 또 반드시 필요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데요. 더군다나 이 양키스 지금 3년 연속 4-7세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장기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더 큰 지출에 있어서는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는 단기 계약 또는 단년 계약으로 영입할 수 있는 김하성 선수는 충분히 영입을 고려할 만한 카드로 보입니다. 이미 뭐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프리드를 영입하면서 드래프트 픽을 잃은 양키스 입장에서는 이 추가적인 이 드래프트 지명권 손실에 대해서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브래그먼이나 알론소 대신 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않은 골든 슈비트를 영입한 것이고 이는 역시 김하성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브래그먼이라든지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영입했을 때 더 내줘야 되는 이 손실이 더 크다라는 말씀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어서 이 양키스의 예상 타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볼피와 치좀, 저지, 골드슈미트, 벨린저, 스탠튼, 웰스, 도밍게스, 이제 카브레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지 선수가 중심을 딱 지키는 가운데 벨린저, 골드슈미트 이 영입을 하면서 구색을 좀 갖췄고 이름값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출루율이 높은 리드오프 타자가 현재 부재 중이라는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볼피를 이 많은 매체에서는 1번 타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볼피가 출루율이 채 3할이 되지 않았고요. 한창 타격감이 좋았을 때도 1번 타자로 기용을 하면서 이 타격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위 타선으로 옮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김하성 선수가 양키스와 계약하게 된다면 이 높은 출루율을 바탕으로 또 리드오프를 맡을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김하성 선수 부진했던 지난해에도 출루율 3할 3푼이었습니다. 타율 대비 1할 가까이 또 높은 출루율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김하성 선수 또 2루도 되고 3루도 되고 유격수도 되고 이 내야 전 포지션이 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또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난해 앤서니 볼피가 이 유격수로 너무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느꼈다는 맞아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 볼피의 휴식일에는 김하성 선수가 백업 유격수로서도 이 활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키스로서는 김하성 선수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또 양키스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이 수비력 강화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김하성 선수 영입 확실히 좀 이치에 맞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어깨 수술 때문에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계약이 좀 예상된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을 선택해서 이 성공적으로 FA를 제수를 하게 될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키스는 이 김하성 선수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주전 이루수로 다시 한번 도약을 노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의 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양키스 현지 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양키스 팬 여러분들께서도 토레스 쓸래 김하성 쓸래 하면은 김하성이 훨씬 나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양키스행 루머가 과연 또 현실로 이뤄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같고요. 김하성 선수 그리고 이제 양키스 구단의 이 궁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여러 의견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한 도구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